2차전지 라인 말고는 크게 볼 게 없다. 형이 2차전지 정말 알려줬잖아. 종목 2개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나는 고 하나는 라고. 장비주 속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늘 2차전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들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그 2차전지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었었는데,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까요? 대표적인 관련주들을 꼽아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셀, 소재, 장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세 종목을 작년의 시점과 현재 시점과 주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따져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시점 대비 20%, 에코프로비엠은 80%, PNT는 약 5%, 장비주들의 시세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비주들도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경험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왜 셀이나 소재 대비해가지고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키 맞추기가 맞춰져야 되니까 이제 장비주들도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도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오늘은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는 모멘텀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제한적인 전방산업 수주 활동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산업군들의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증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증설 역시 망설여지는 상황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비주는 어떻게 매출이 집계가 되죠? 결국 기업들의 새로운 라인이 증설이 되어야 수주와 매출이 잡힐 것이고 빛을 보는 종목군들인 것인데, 기본적인 모멘텀들이 여태까지는 해당 내용군들을 가지고 상실되었었다 라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면 수익성 불만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차전지 장비주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2차전지 장비 분야로 확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2차전지 장비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저 입찰가를 시행함으로써 기업별 가격 경쟁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가라는 거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고객사가 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최저 입찰가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매출이 나온다고 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출이 집계가 되어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난다면은 사실상 수주를 계약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고객사의 업체 변경들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성 및 수주의 지속성 우려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주가 부각을 못 받았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물론 모든 업종이 그럴 수 있겠지만, 장비주는 단순히 2차전지 관련주다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기술 등의 분명한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동시에 해외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많은 업체들이 2차전지 장비에 뛰어들었었는데 수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저가 중국사들은 현재 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들이 줄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 역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동시에,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증설을 하려던 기업들도 이제는 공격적인 증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사실 2차전지 소재주라고 하더라도 양극재만 최근에 크게 부각을 받았던 거지
다른 소재 관련주들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였었어요. 이는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한다거나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등 분명한 요인에 의해서 판가름이 났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장비주 속에서도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하는지 오늘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셀 3사의 미국 내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상 가동되는 라인들도 증설될 라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경기 지표가 점차 살아나는 수순이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IRA나 CRMA 등 법안들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시점에 빛을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업종이 맞지 않겠나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럽 내 2차전지 셀 소재 캐파 증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업체들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10기가와트 시당 1조라고 가격을 우리가 판정 지을 수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25년 100기가와트시 가동 계획이 나와 있는데, 10기가와트 시당 1조라고 잡았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만 10조의 증설 계획, 즉 가동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에 대해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배터리 셀 기업의 캐파 추이 및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캐파 증설에 대해서 꾸준히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의 증설은 점차 눈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장비주 속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셀 3사에 납품을 한다거나 계약 체결을 한 기록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해당 업체들 말고도 다양한 납품업체가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시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조립공정과 화성공정에서 국내 셀 3사 고객사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기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드려보자면, 아까 조립공정과 화성공정에 셀 3사 납품 관련된 내용이 있는 종목인데, 조립공정의 매출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추이를 살펴보니까 폐배터리 매출도 소폭 잡히는 모습과 여타 부분 매출들이 잡히면서 다른 부분들, 조립공정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의 기대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레포트를 보거나 기업들의 보고서를 살펴보면서도 분명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장비주가 왜 부각을 못 받았었고, 어떤 관점으로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